한 고등학교의 역사 시간. 오늘 수업의 주제는 4.19 혁명이다. 이렇게 4월로 접어들게 되면 매년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얼마인가요? 1960. 우리 현대사에서 1960년 4.19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저항, 이들의 피 흘림. 51년 전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그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교과서 한 흑백 사진 속의 소녀 역시 18살의 여고생이었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18살 소녀. 소녀의 일기장에 긴박했던 혁명의 순간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서울의 한 호텔. 국제 외교안보 포럼에서 주최한 강연이 한창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강연에는 정치, 외교,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 관심 있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벌인다. 이재영 씨는 매주 빠짐없이 강연에 참석하고 있다. 저는 4.19 세대입니다. 그 4.19 때 학생들이 그 정부의 부당함을 부르짖으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서 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차관님이 북한에서 학생을 지내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오늘 강연은 탈북자에게 직접 듣는 북한의 실상이다. 4.19 혁명을 겪은 이재영 씨는 70의 나이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녀에게 이곳은 또 하나의 학교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열심히 오죠.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항상 학생이에요. 늘 학생 기분으로 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재영 씨.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는지 음식 만드는 손길이 더 바빠진다. 우리 아들 왔나 보다. 벨소리와 함께 이재영 씨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해진다. 아이고 어서 와. 그래. 네. 오는데 안 막혀? 네. 아들 넷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둘째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왔다. 이재영 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운 평범한 어머니다. 이거를 딱 3개 먹었는데 어렸을 때는 아주 평범한 주부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없고 제가 어머니의 특별함을 발견한 거는 그 뒤에 중고등학교 때였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우연히 책장 안에 있는 뭘 정리하다가 그 오래된 신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속에 이재영 씨는 18살 4.19 소녀에서 아이들을 둔 어머니로 소개돼 있었다. 저하고 형하고 아기 사진이고 어머니 저를 들고서 나온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는 한 어머니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건드리면 부서져요. 이재영 씨는 51년 전 1960년 4월의 자료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색바랜 신문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26일이죠. 화요일. 26일. 4월 26일 대통령 하야하신 날입니다.
이 사진이 누렇게 변해 찢어진 1960년 4월 26일자 신문은 4.19 혁명의 결과를 그대로 담고 있다. 대통령님 하야하신 그날 사진인데 요게 이면 그리고 4.19 현장에 이재영 씨가 있었다. 없어요. 부서져서.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 가까이서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제 모습이죠. 혁명의 마지막 날이었던 4월 26일. 중고등학생에 이어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 앞에 이재영 씨가 있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이게 대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마산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고등학생들이 다 희생당하고 죽고. 그러면은 서울에 고등학생들도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그때 굉장히 나도 망설여졌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같이 여기로 합류를 하나 하는데 이것도 다 부서지기 때문에 제가 낡은 일기장. 일기장 노트입니다. 그녀는 그 일기장에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당시에는 연필로다가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써야 되니까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써내려갔죠. 연필로 빽빽히 적혀있는 그 일기장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18살 소녀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내 비록 어린 나이의 소녀이지만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라의 기둥 젊은이들이 부정을 비판하고 데모까지 하며 거리를 메우는 자체가 얼마나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말해주는가. 어린 가슴에 통탄의 눈물이 흐른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소녀는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혁명의 거리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때가 왔다. 내가 이제는 내가 활동할 때가 나도 이제 왔다 그러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몸에다 품고 나왔던 태극기를 펴서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막 그 사람 있는 대로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면서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사람을 해치고 그냥 차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찝차였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외치며 흔들었던 소녀의 태극기는 그 자체로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투표로 얼룩졌다. 그리고 시위에 참석했던 마산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비참한 죽음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몰려나왔다. 구름이 끼어있는 오후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잘되며 떠들고 있을 때 어느 친구 하나가 숨을 헐레벌떡 몰아쉬어가며 뛰어들어왔다. 우리 모두는 그 학생에게 시선이 몰렸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린 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였는데 모두들 알고 있니? 나는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리고 4월 18일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려대생을 폭력배들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변은 피바다로 변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데모해야 돼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 너 죽으려고 그래. 막 그러셔요. 그래서 엄마 살 사람은 어디 전쟁터 나가도 살아오잖아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 나갔다 옵니다. 그러고는. 당시 정부 청사가 있던 종로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이재영 씨는 지금도 4월 19일 그 거리, 그 사람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한다. 여기로 계속 갔죠. 그래서 이제 을지로에서 여기 을지로 상가에서 내무부 앞쪽으로 계속 가서 갔는데 이 거리에 그냥 사람이 꽉 차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 리더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 그거는 기적이면서 이거는 하늘의 어떤 뜻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려대생 피습 사건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일제히 행동에 나섰다. 4월 19일 서울 시내 시위 군중은 10만이 넘었고 경찰은 강경 진압에 돌입했다. 앞쪽에 있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눈 가려 눈 하며 외치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데도 대열은 힘차게 앞으로 가고 있었다. 최루탄과 연막탄을 무수히 발사하여 눈을 뜰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절규 또 절규, 말 그대로 발악 그 자체였다. 그리고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구호를 막 한참 외치는데 너무 눈이 매우니까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총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 저거는 어디서 위협을 하나 보다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 머리에서 진짜 뿅 그런 소리가 나요. 그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다들 놀랬죠 그때요.